사채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어려워요. 네, 주식이나 사채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도 제가 공부하다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 어려워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고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두 번 본 거. 이런 거는 기억날 확률이 어떻죠? 낮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들 나오면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채는 내용이 어려워요. 자주 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채는 이거예요. 회사채. 그래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다 빌릴 수도 있지만 은행에다 빌리는 거 빼고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을 발행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발행해요? 사채 발행해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주식은 투자를 받는 거고요. 네, 사채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당 얘기 잠깐 했지만 어떨 때 배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을 때. 그래서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목적으로 주는 게 배당이에요. 근데 사채는 돈 빌리니까 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됩니다. 뭐 줘야 돼요? 이자.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채에 나오면 액면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자율이요? 액면이자율. 액면이자율의 뜻이 뭐죠? 액면의 뜻이 뭐예요? 네, 어디에 있는 금액이요? 종이에 있는 금액. 그래서 우리 지폐 중에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게 액면가가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래도 종이에 보면 얼마라고 써있죠? 1,000원. 그래서 액면이자율은 이 사채라는 걸 사면 증권을 줘요. 그 증권에 쓰여있는 이자율을 액면이자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이자율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이자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말은 안 되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5%를 주겠대요. 네, 몇 프로를 주겠대요? 5%. 그 다음에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5%를 주겠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둘 다 똑같을 때 요거를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액면 발행.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택권을 이 투자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돈을 빌려줄 사람한테. 그래서 무슨 선택권을 주는 거냐면 너가 이거 가지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정할 겁니다. 뭘 정할 거냐면 회사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은행에다 넣어 놓을 거냐, 이런 거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둘 다 5%면은 이거는 소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사한테 투자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나는 어디에다 넣어 놓겠다? 은행에다가 넣어 놓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두 번째로 회사한테 주면은 5% 주는데 은행에다 넣으면은 7% 준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할증 발행이라 그래요. 무슨 발행이요? 할증 발행.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많이 줘요? 은행에서 많이 줘요? 네, 은행에서 많이 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회사로 가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은행.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안 팔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 아이고, 할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할인 발행.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왜 할인 발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를 안 올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면 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팔면 되죠? 싸게 팔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할인한다 그러면 크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장사가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우리 회사가 곧 문 닫거나. 네, 결론은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을 때는 뭐를 한다? 싸게 판다.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5% 주는데 은행 가면 3% 주겠대.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회사로 올까요? 은행으로 갈까요? 네, 회사로 와요. 왜요? 회사가 많이 주니까. 그러면 결론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팔아도 되죠? 비싸게 팔아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 다시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같은 거는 액면 발행이라 그래서 선택권을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사는 사람한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에서 더 많이 줄 때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행에서 많이 주면 우리 회사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야죠. 그러면 싸게 팔면은 우리 회사로 와요 안 와요?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갈까요? 적게 주는 대로 갈까요? 당연히 많이 주는 대로 가겠죠. 그러면 많이 주는 대로 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발행하자? 비싸게 발행하자. 그래서 그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액면 발행 기준이에요. 무슨 발행 기준이요? 액면 발행 기준. 그래서 액면 발행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저희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을 기준으로 해서 크단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많이 준다고요? 이자.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적게 올 것이다? 많이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오면은 어떻게 팔아도 된다? 비싸게 팔아도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두 가지만 외울 거예요. 요 액면 발행하고 그 다음에 사채도 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을 써요. 무슨 법 쓴다고요?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을 쓰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그래서 사채 파트는 시험에 나오면 좋은 파트는 아니세요. 가장 베스트는 그냥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증의 뜻이 뭐죠? 네, 늘어난다,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할증을 왜 알아요? 택시 때문에. 네, 할증 요금 붙는다라고 하잖아요. 할인은 뭐 하는 거죠?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인 행사 한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할증과 할인은 반대 개념이에요. 맞죠? 반대 개념인데
그러면 원래 결과값도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왜 나오냐면은 이거가 이 두 개는 똑같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원래는 반대예요. 원래 할증은 비싸고 할인은 싸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 삼각액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몇 페이지 오시냐면 217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원래 문제 거의 안 푸는데 217페이지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뭐 한 거요? 틀린 거.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래서 사치에서 삼각 나오면 무조건 요게 나와야 돼요. 뭐요? 증가. 근데 거기에는 뭘로 나왔죠? 감소로 나왔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추후에 이 파트 외울 거예요. 요거 두 줄 외울 겁니다. 그래서 삼각 나오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213페이지 밑에 있어요. 2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삼각액은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에 관계없이 사채 발행 기간 동안 매년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밑줄 쳐 있어요. 21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하나만 더 풀게요. 218페이지 보시면 문제 9번 있어요.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9번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이에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뭐요? 주석. 근데 거기 4번에는 뭘로 인식한다? 부채.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근데 참고로 지금 보신 사채하고 우발 문제는 잘 안 내요. 많이 나와야 3, 5년에 한 문제 정도? 3년이나 5년에?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자본. 이거는 2장짜리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보셔도 돼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자본금이에요. 뭐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차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자본금 얼마 갖고 했어? 네. 그래서 자본금 하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수한 자산. 네. 그래서 결론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래도 뭐가 많아야 좋은 거죠? 자본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 많다는 얘기는 회사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남의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러면 내게 많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죠? 많아집니다. 왜냐면 남의 걸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자도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무이자로 누군가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실제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대부분 돈을 남의 돈으로 하게 되면은 이자를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자본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그 다음에 보통주, 우선주.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지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을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회사요? 주식회사. 왜냐면 뭘로 이루어져 있죠?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대장인 곳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앗달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앗달이 싸웠잖아요. 남편하고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앗달이 뭐였죠? 아빠와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송 걸어갖고 그 배우자분이 이겼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앗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였죠? 이름이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분식집 중에 프랜차이즈. 앗달 말고 아니요 조스 말고요. 어떤 거였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현재 앗달은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기 그 배우자분이 갖고 간 거예요. 이혼하면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나누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감탄 떡볶이. 네, 감탄 떡볶이라고 있어요. 네. 원래 감탄 떡볶이가 원래 앗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혼하시면서 네, 그 여자분이 내가 그 딸이다 그래갖고 이겨갖고 네, 앗달은 그 배우자분이 갖고 있는 거고 감탄 떡볶이가 원래는 앗달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앗달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 바꿔버렸거든요. 감탄 떡볶이.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면 회사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위에 분들도 종종 싸움들을 하시니까 뭐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221페이지 보시면 거기 요거를 이제 자산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산 등식은 요렇게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요? 자본. 그래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뭐예요? 부채예요. 거기 다 있어요. 221페이지.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자본금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은 주식으로 이익 난 걸 자본잉여금이라 그래요. 뭘로 돈 번 거요? 주식으로 돈 번 거.
그다음에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긴 종류가 좀 많아요. 자본 조정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기타 포괄 손익노객,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영업해서 이익 난 걸 이익잉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뭐해서 돈 번 거라고요? 주식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다. 뭐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해서 이익 난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세요. 그래서 거기 2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본금 있는데요. 자본금은 발행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액면금액하고 좀 잘 봐두세요. 거기 222페이지 가운데 있죠?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주하고 무슨 주요? 우선주. 근데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은 보통주예요. 그래서 보통주의 특징은 요게 있어요. 의결권. 네. 그래서 우리 주식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주가 많아야 돼요. 의결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우선주라는 건 의결권은 없어요. 네, 의결권은 없는 대신 다른 거를 우선해서 준다 그래서 무슨 주라 그래요? 우선주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선 배당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 안 줄 때도 있어요. 배당을 주게 되면 먼저 주는 거예요. 우선해서. 네, 그래서 무슨 배당주라 그래요? 우선 배당주. 근데 가격은 이게 더 비싸요. 보통주가. 근데 왜 비싸냐면은 우리 주식에서 중요한 건 의결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 발행수 곱하기 뭐요? 액면가액.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주식의 발행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2번에 할증 발행이라고 있어요. 그 할증 발행에 요거 잘 봐두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할인 발행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 드리면 분기할 때 쓰는 겁니다. 언제 쓰는 거라고요? 분기할 때.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할증의 뜻이 뭐죠? 어떻게 발행했다? 비싸게. 그래도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한 거예요. 뭐라고요? 싸게 발행한 거. 그러면 싸게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에선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발행했다? 싸게 발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무상증자.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공짜로 뭐 하는 거예요? 증자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전입하고 대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전입이나 대체는 뭐냐면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변경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 나오고 내가 다시 그 사람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전입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전입이나 대체 나오면 바꿔준다, 변경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시면 감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감자. 당연히 먹는 감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본금이 감소하는 걸 감자라 그래요. 다음에 이 감자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기 밑에 보시면 저기 예제에 보시면 소각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소각. 그래서 소각 나오면 감자예요. 소각이 뭐 하는 거죠? 불 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이 없어지면 자본금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듭니다. 그거를 감자라 그래요. 그래서 감자 나오면 무조건 소각이 나와요. 그리고 감자 들어간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익.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 자본 쪽이 시험에 나오면 좀 난이도는 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은 그 잉여라는 게 남는 돈이거든요. 근데 뭘로 해서 남기는 거냐면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거를 무슨 잉여금이라 그래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의 뜻이 뭐예요? 네, 어떻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네, 그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라고 있어요. 감자 차익은 감자에서 이익 난 거를 감자 차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처분의 뜻이 뭐죠?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이익 봤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싸게 판 겁니다. 근데 요 파트는 나중에 컴퓨터의 힘을 좀 많이 빌릴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얘가 자본이여금인지 이런 건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요 주식 발행 초과금 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본이여금을 찾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훑어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뒤에 가서 또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230페이지. 그래서 230페이지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노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평가의 뜻이 뭐죠? 평가. 네. 평가 그러면 뭐 맞추는 거라고요? 돈 맞추는 거. 네. 그래서 돈 맞추는 거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아니 그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뜻은 돈을 맞췄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올라간 거죠.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10,000원에 산 게 12,000원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그렇게 이제 나누어 지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왜 나오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비슷한 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얘네들은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처리하거든요. 네. 근데 위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계속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이익잉여금 여기는 외울 거예요. 추후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아니 화요일이나 그때쯤 쪽지 시험 볼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때쯤 쪽지 시험 볼 내용인데 이익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익 준비금이 있고 또 하나는 끝에가 적립금으로 끝납니다. 요건 두 장짜리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정의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을 좀 외국에 비해서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면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안에다 쌓아놓는 게 좋아요? 안에다 쌓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법에서는 외부에 만약에 배당이 나가게 되면 그 현금으로 주는 거에 최소 10%는 회사에다가 쌓아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과거에 그 쌍용 자동차라고 있었죠. 그게 인도로 넘어갔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인도 회사에서 가져갔을 때 이게 외국계 회사에 우리나라 회사를 외국계 회사가 갖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다음부터 이익 나면 배당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나라로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으로 해서 회사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막말로. 네, 빼돌리는 거랑은 원래 안 맞긴 하지만 배당을 해서 이익 난 이익 난 거 가지고 원래 재투자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야 되니까 배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배당하게 되면은 회사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되죠?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 나면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준비금이라 그래요? 이익 준비금.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배당률이 좀 낮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일 안 하고 돈 벌기잖아요. 예. 특히 이게 비율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젊으신 분들 중에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관심은 있지만 그쪽에 관심만 있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저거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 제일 많이 산 사람이 20, 30대래요. 네, 40, 50대는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어쨌든 미국 그 난리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 떨어졌었어요? 안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죠. 그걸 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오르면은 젊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지금 안 사면 집을 못 사나 봐.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 저러다 떨어지면 죽을 텐데. 맞죠? 네,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겪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처남도 최근에 아파트 값 제일 비쌀 때 분양받았어요. 네. 그리고 뭐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이 조금씩 뭐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솔직히 저희 처남이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열받아서 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들 나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을 저금을 했어.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집값이 1억이 올랐대. 예, 그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한참 때. 예, 코로나 시절에 특히 그게 심했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 지금 집 안 사면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집을 사신 20, 30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뭐 할 거다? 팔아버릴 거다. 그 마인드로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 떨어지면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올라가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예, 그 누구든 다 똑같아요. 어르신들도 똑같고 올라가긴 어려운데 떨어지기는 어떻죠? 쉬워요. 예. 솔직히 1억 돈도 아닙니다. 쓰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면 다 쓸 수 있어요. 저기 명품 매장 가갖고 요거 주세요. 그러면 1억 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예. 근데 1억 모으기는 어때요? 힘들어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집을 5억짜리를 샀는데 이 집이 현재 4억에 거래된대. 전 잠 못 자요. 예, 미쳐버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 지으는 게 줄어들 거다. 근데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적어요. 참고로 저희 꼬맹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한 반에 18명인가 19명이에요. 네. 근데 더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사는 데가 구시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젊은 분들은 글로 뭐 하죠? 이사 가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 내지 두 달에 한 명 정도는 이사 가니까 그쪽으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21명인가 22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건 뭐냐면 신시가지는 또 애들이 미어 터져요. 막 한 반에 막 25명, 30명 막 이러는데 구시가지는 뭐 15명에서 20명 사이. 그리고 서울도 참고로 학교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네, 서울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은 서울도 젊은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줄어든다기보단 서울도 출산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현 시점인데 나중 되면 또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예. 어느 분이 대통령 다음 누군가 해서 또 정치를 또 잘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쌓아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해놓는 거라고요? 쌓아놓는 거. 그거를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2장짜리에는 있어요. 결손금 처리 순서라 그래서 순서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우리 회사라는 곳은요, 이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세요? 손해보는 게 목적이세요? 네,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손해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손해봤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회계에서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해본 게 장부에 남아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장부를 봤는데 손해본 게 우리 회사가 되게 많아.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래서 손해본 거는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자본이익.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 회사가 기존에 이익 난 걸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익 본 거를 가지고 손해 본 거를 뭐 해라?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옆 나라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트럼프 아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아저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반대파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인간 세금 안 내. 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크게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트럼프 아저씨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손해를 1조 정도 봤대요. 조 단위가 넘게 손해를 봤대요. 그래도 그 이후에 이익이 나면 그 손해본 거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나도 기존에 손해본 게 어때서요?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가 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되셨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기 트럼프 아저씨가 백인 우월주의잖아요. 네, 돈이 많기도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다 보니까 이제 백인 분들은 트럼프 아저씨를 많이 찍었죠. 근데 미국은 그게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약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당신은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뮬레이션을 못해요. 왜요?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왜냐면 시뮬레이션에서 뉴스에서 다 보여줘요. 당신이 1억이라는 돈을 벌면 이 사람이 당선되면 이만큼 세금 낼 거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요만큼 세금 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로 오세요. 수익비용.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수익 그러면 실현주의, 비용 그러면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실현주의하고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네, 그래서 수익은 실현되면,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정되면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비용은 뭐 하면 처리해라? 발생하면 처리해라. 그래서 발생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254페이지 볼게요. 254페이지.